시끌벅적한 도시광장의 음악 소리가 길게 뻗어나가고 열띤 자선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선명한 현수막이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그 위에는 퇴역군인 원조 자선 행사라고 적혀 있었다. 무대 위 조명이 현란하게 빛나고 스피커에서는 사회자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광장은 짙은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인파 속의 잭은 유독 눈에 띄게 달랐다.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두 손에 편지를 꼭 쥐고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외투는 해져서 하얗게 변색되었고 바지는 누더기가 된 채 얼굴에는 풍상의 흔적이 가득했다. 한때는 용맹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노숙 생활의 고단함으로 초췌해 보였다. 잭이 항상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 그는 해군 육전대 상사였고 수많은 훈장을 받은 영웅이었다. 기억 속에 그는 늠름한 모습으로 제복을 입고 국가의 영예와 사명을 다하는 군인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사회의 구석에서 관한한 삶을 살고 있었다. 제대 후 그의 삶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했다. 전쟁 후유증과 사회 적응의 어려움은 그를 밤마다 괴롭혔고 눈을 감을 때마다 전장의 참혹한 장면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감정 조절에 실패하여 매번 해고당했다. 아내는 그의 고통과 무력감을 견디지 못하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떠나버렸다. 잭은 몇 년 동안 임시 수입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힘겹게 삼시세끼를 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유지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 희망은 그가 꼭 쥐고 있는 편지 속에 담겨 있었다. 광장의 시끌벅적한 소음이 잭의 생각을 현실로 되돌렸다. 그는 무대 위의 인물, 전 대통령 트럼프를 바라보았다. 잭은 뉴스에서 그를 수없이 보았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직접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손에 든 편지는 그가 용기를 내어 쓴 것이었다. 편지에는 그의 몰락한 인생과 트럼프의 연설에서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가 담겨 있었다. 다시 한번 시도하라. 다시 한번 뛰어오르라. 그것은 트럼프의 공개 연설에서 나온 한 구절이었다. 그 간단한 격려는 잭에게 가장 어두운 시절 유일한 빛이 되었다. 그는 오늘이 그의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다. 그는 직접 트럼프에게 편지를 전달하여 이 나라의 구석진 곳에 그와 같은 퇴역 군인들이 목소리를 내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 트럼프의 연설이 끝나자 군중 속에서 열렬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트럼프가 무대에서 내려와 관중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자 잭은 자신의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고 편지를 쥔 손은 긴장으로 땀에 젖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다리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트럼프 옆에 다가가자 두 명의 경호원이 그를 막아섰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통령님, 이 편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낡은 옷을 입은 남자를 알아차렸다. 그의 시선은 잭의 얼굴에 머물렀다가 편지로 향했다. 그 순간 트럼프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편지를 받아들고 차분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에 잭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인파 속으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알았다. 편지가 실제로 익혀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그날 밤 잭은 비좁은 숙소에서 밤을 지새웠다. 희미한 불빛 아래 딱딱한 침대에 누운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기억들을 떠올렸다. 전장에서 함께 웃고 희생했던 전우들, 그의 감정 기복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아내, 어렸을 적 그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던 아들 마크가 생각났다. 내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까?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자선 행사장의 뒤편, 트럼프는 간소한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제게 편지를 펼쳐들고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편지의 시작은 간단한 자기소개였다. 저는 잭입니다. 전해군 육전대원이었습니다. 제 군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전개될수록 트럼프의 표정은 점차 진지해졌다. 잭은 편지에 제대 후 겪었던 고난과 좌절, 그리고 가장 힘들었을 때 트럼프의 연설에서 얻었던 힘에 대해 썼다. 당신은 저를 모르지만 당신의 말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단지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 같은 퇴역 군인들이 다시 존엄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 트럼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곧 휴대전화를 들어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사람을 찾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늦은 밤, 뉴욕은 네온 사인의 불빛 아래 잠겨 있었고 도시 전체는 여전히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했다. 그러나 호화로운 호텔, 스위트룸 안은 이례적으로 고요했다. 트럼프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제게 편지가 펼쳐져 있었다. 옆에는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편지의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다. 저는 해군 육전대원이었습니다. 전장에서 형제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지만 제 삶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대 후 저는 사회에 다시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트럼프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퇴역 군인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제게 편지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모든 단어에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감정이 느껴졌고 트럼프는 편지를 들고 주소와 이름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는 옆에 있는 보좌관에게 말했다. 팀에 연락해. 이 사람을 찾아야 해.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잭은 숙소의 딱딱한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귀에는 다른 노숙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잠꼬 대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편지를 쓰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추운 겨울밤, 그는 버려진 창고에 숨어 낡은 담요 한 장으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에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당시 그는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였다. 어느 날 그는 라디오에서 우연히 트럼프의 연설을 듣게 되었다. 당신이 무엇을 겪었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시도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십시오. 그 말은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마음속 어둠을 뚫고 들어왔다. 그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용기를 내어 펜을 잡고 편지를 썼다. 하지만 편지가 트럼프의 손에 전달된다 해도 답장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저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이른 아침 잭은 숙소를 나섰다. 그는 거리를 정처 없이 배회했다. 주머니에는 몇 푼의 동전밖에 없었고 굶주림도 잊은 지 오래였다. 그는 공원을 지나다 잔디밭에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을 보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잊고 지냈던 아들 마크를 떠올렸다. 마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잭은 중얼거렸다. 기억 속의 마크는 여전히 장난기 넘치는 어린 소년이었다. 축구공을 안고 신이 나서 집으로 뛰어들어와서는 함께 축구 연습을 하자고 조르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잭이 아들의 성장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고통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뒤돌아보니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잭 씨,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입니다. 저희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잭은 얼어붙었다. 그는 남자가 건넨 명함을 얼떨떨하게 받아들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저를 찾으신다고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당신의 편지를 읽으셨고 당신의 이야기에 매우 감동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당신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잭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명함을 꽉 쥐었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인가요? 보좌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는 당신을 돕고 싶어 하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퇴역 군인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몇 시간 후 잭은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문 앞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트럼프는 큰 테이블에 앉아 잭의 편지를 보고 있었다. 잭이 들어오자 트럼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잭 만나서 반갑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잭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트럼프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대통령님, 정말 제 편지를 읽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트럼프는 그를 앉으라고 권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편지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퇴역 군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우리가 당신과 같은 영웅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잭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럴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해야 합니다. 그날 밤 잭은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는 트럼프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 경험은 그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듯했다. 창밖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며 그의 앞날을 비추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듯했다. 이른 아침 뉴욕의 거리는 여전히 붐비고 시끄러웠다. 잭은 일찍 일어나 보호소 문 앞에 서서 멀리 보이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하고 착잡했다. 어제 트럼프와의 만남은 그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었다. 과거의 무력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교차했다. 정말 그가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보호소의 한 노인이 잭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다. 눈빛에는 의심과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잭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유일한 기회입니다. 만약 이 작은 희망마저 없다면 제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은 후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그와 동시에 트럼프의 팀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잭의 편지는 트럼프 본인에게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팀 내부에서도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트럼프는 사회복지 및 퇴역 군인 담당 고문 몇 명을 소집했다. 퇴역 군인들의 어려움을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지시했다. 우리는 단순히 감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트럼프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잭의 이야기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와 같은 수많은 퇴역 군인들이 사회의 변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한 고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이야기는 퇴역 군인들의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라고 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외상,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우리는 제게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변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 후 잭은 트럼프 팀으로부터 특별히 마련된 퇴역 군인 지원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행사는 무가직이 퇴역 군인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잭은 핵심 연설자가 될 예정이었다. 연설이요. 잭은 그 제안을 듣고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대중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하물며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전화기를 꽉 쥐었다. 전화기 너머의 보좌관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잭, 당신의 이야기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한다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잭은 보호소 구석에 앉아 자신의 손바닥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전쟁터에서 부대를 이끌고 돌격했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단지 낯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깊은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는 작은 목소리로 자문했다. 며칠 후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행사장은 넓은 강당에 마련되었고 관객석에는 퇴역 군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단체 회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무대에는 간단한 배경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프로젝터에서는 무가직이 퇴역 군인들의 사진이 상영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잭의 모습도 있었다. 잭은 무대 뒤에 서 있었다. 팀이 준비해준 그의 손에는 연설 원고가 꽉 쥐어져 있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잭. 뒤에서 트럼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겪어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맡겠습니다. 잭은 몸을 돌려 트럼프의 단호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심호흡을 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무대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고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열정적인 어조로 행사의 주제를 소개하고 잭을 무대에 초대했다. 잭의 이름이 불리자 현장에는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잭은 약간 뻣뻣한 걸음걸이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아래 수백 쌍의 눈을 마주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줄에 앉아있는 트럼프를 바라보았다. 트럼프는 그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잭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저는 해군 육전대원으로 수년간 복무했습니다. 그 기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가 방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에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전쟁터에서의 생사의 순간부터 퇴역 후의 무력감과 혼란까지 자신의 경험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모든 세부 사항에는 진실된 고통과 좌절이 담겨 있었다. 저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다시 시도하고 다시 도전하라. 그는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잭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다. 오늘 저는 여기 서 있는 것은 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무가직이 상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통해 그들이 존엄성과 삶의 희망을 되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가 마지막 말을 마치자 현장에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잭은 무대 위에 서서 관중의 열띤 반응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행사가 끝난 후 잭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했고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제안했다. 그는 전에 없이 충만하고 감동적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자신의 승리만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행사 다음 날, 잭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의 기분은 평소와 달랐다. 기대감과 약간의 착잡함이 더해졌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대중의 반응은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트럼프 팀은 그에게 행사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알려주었다. 더 많은 퇴역 군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일반 시민들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잭이 이 모든 변화에 젖어 있을 때 보호소 직원이 그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편지 봉투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죠? 잭은 의아하게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다. 우편 배달부가 가져왔어요. 당신에게 온 편지 같네요. 잭은 천천히 편지 봉투를 뜯었다. 손이 살짝 떨렸다. 편지를 펼치자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마크. 마크는 잭의 아들이자 그가 수년 동안 그리워했던 존재였다. 편지의 시작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잭의 손은 가볍게 떨렸다.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마크는 편지에서 지난 몇 년간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열심히 일하며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아빠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어요. 만약 아빠가 원한다면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직접 아빠에게 제가 아빠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잭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수년 동안 그는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잭은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크, 나야. 아빠야. 잭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마크의 대답이 들려왔다. 아빠, 저예요. 아빠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잭의 지난 몇 년간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마크는 만나자고 제안했고 잭은 즉시 응했다. 며칠 후 잭은 약속대로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이 카페는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조용하고 아늑했다. 잭은 창가 자리에 앉아 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트럼프 팀이 준비해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손에 모자를 꽉 쥐고 있었다.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다. 문에서 종소리가 울리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가 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마크. 잭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아빠 마크는 빠른 걸음으로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잭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꽉 껴안았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이 순간 터져나왔다. 미안하다, 아들. 잭의 목소리는 건의했다. 지난 몇 년간
너희를 실망시켰구나. 마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항상 제 영웅이었어요. 지금의 아빠는 더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커피 2잔을 주문했다. 마크는 지난 몇 년간 자신과 어머니가 어떻게 어렵게 살아왔는지, 하지만 아버지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최근 퇴역 후의 고통과 방황,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어떻게 희망을 되찾았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빠 연설을 봤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마크가 말했다. 잭은 마크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 마크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크는 제이크에게 그와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거절했습니다. 정말 고맙지만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해. 너희들은 이미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어. 이제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야. 마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항상 그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크의 격려 속에서 제이크는 자신의 삶을 다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역 군인 취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동시에 지역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여 다른 퇴역 군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제외한 후 매 주말마다 마크는 제이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옛 시절을 회상하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마크는 옛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렸을 적 그와 아버지가 뒷마당에서 축구를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제이크는 사진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 기억들이 이미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구나. 떠난 적이 없었어. 마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 기억들은 제 마음속에도 항상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간의 재회는 제이크의 삶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마크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노력하여 과거의 후회를 만회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제이크는 아들 마크와 재회한 후 삶이 점차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고독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퇴역 군인들을 돕고 그들에게도 같은 희망을 전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제이크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는 보호소 침대에 앉아 신청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팀이 그에게 추천한 퇴역 군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목공, 수리, 전기 설치 등 실용적인 기술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퇴역 군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제이크는 서류를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훈련센터에 들어서자 그와 비슷한 처지의 퇴역 군인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같은 결의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제이크는 목공에 특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기본적인 수리 기술을 배웠었고 이 기술들을 다시 사용하게 되자 익숙한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훈련 교실을 마지막으로 나가며 모든 세부 사항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강사는 그런 제이크를 보며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크, 당신은 여기서 가장 열정적인 학생 중 한 명입니다. 저는 당신이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제이크는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갈 곳 없는
퇴역 군인들을 돕는 자원봉사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보호소와 노숙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 행사에서 젊은 퇴역 군인이 제이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본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제이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용기는 적과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이러한 대화는 제이크에게 전에 없던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이크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속 퍼져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행사에서 그의 연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렀고, 많은 퇴역 군인 단체에서 그에게 연락하여 더 많은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언론 기자들은 그에게 특별 인터뷰를 요청하여 그가 어떻게 갈 곳 없는 처지에서 인생의 목표를 다시 찾았는지 보도했습니다. 어느 날 마크는 신문 한 부를 들고 제이크의 훈련센터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신문에 나오셨어요. 이 기사 좀 보세요. 당신을 희망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이크는 신문을 받아 자신의 사진이 지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기사 제목과 내용을 훑어보았고 마음속에는 감격과 흥분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이크의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팀은 퇴역군인 지원 정책 개선을 더욱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제이크를 퇴역군인 복지정책 토론회에 초대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는 국회의사당의 위험 있는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제이크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방 안 가득한 공무원, 정책 입안자, 언론 기자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후 퇴역 군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많은 퇴역 군인들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회적 지지와 기회입니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때 종종 막막함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발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의료 지원, 더 충분한 직업 훈련, 그리고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제이크의 연설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의 진심과 용기는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이크는 훈련과 봉사활동에 몰두하는 동시에 마크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부자는 매주 시간을 내어 만났고 때로는 함께 간단한 목공 작업을 하거나 과거의 추억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마크는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을 데리고 제이크를 찾아왔습니다. 마크는 딸을 안아 제이크의 품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손녀딸이에요. 제이크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고맙다, 마크. 마크는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 삶으로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이 자라면 아빠처럼 끈기와 용기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직업 훈련을 마친 후 제이크는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서 작은 목공 작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가구 수리 주문을 받는 동시에
다른 퇴역 군인들에게 목공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작업장은 지역 사회의 명소가 되었고 퇴역 군인들은 그곳에서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감도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작업장에 들어와 제이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목공을 배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이크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도구를 건네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햇살이 따뜻한 어느 오후, 제이크는 작업장 문 앞에 서서 석양 아래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의 평온함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자신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퇴역 군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그의 옆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건 시작일 뿐이야. 햇빛이 목공 작업장 창문을 통해 제이크의 작업대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에 사용할 나무판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학생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무를 자르고 누군가는 테이블과 의자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작업장은 이제 지역사회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퇴역 군인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의 자신감과 소속감을 되찾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트럼프 팀의 보좌관이 작업장을 찾아와 특별한 초대장을 전달했습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이크 씨, 귀하께서는 전국 퇴역 군인 공로상 후보로 지명되셨습니다. 제이크는 초대장을 들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는 몇 달 전 보호소 구석에서 추위와 고설리닷에 맞서 싸우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다시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보좌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이크 씨, 이 상은 퇴역 군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와 행동이 사회 전체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상식 당일, 제이크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마크와 함께 화려한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강당 안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퇴역 군인, 정책 위반자, 그리고 자선단체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당 중앙 무대 위에는 조명등이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특별 게스트로 참석하여 제이크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는 제이크의 용기, 끈기, 그리고 퇴역 군인들을 위해 기여한 공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크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일깨워줍니다. 제이크가 무대 위로 초대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조명 아래 서서 관중석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따뜻한 해류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면서도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당시에 저는 삶에 대한 희망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퇴역 군인들은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외상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에 다시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영웅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이크의 연설은 모든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오랫동안
끊이지 않는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마크는 제이크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았고 마크는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아빠는 자신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제이크는 아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네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야. 내 덕분에 나는 계속 나아갈 이유를 찾았어. 마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아빠가 제 롤모델이에요. 아빠 덕분에 저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부자 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고 마크는 제이크의 작업장을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이크는 작업장 규모를 확장하여 더 많은 퇴역 군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몇 주 후 제이크는 국회 청문회에 초대되어 퇴역 군인들을 대변하여 발언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더 많은 정신건강 지원과 직업 훈련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한 의원이 제이크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크 씨, 당신의 제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이크는 전에 없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이크의 목공 작업장은 지역 사회의 지원을 받아 점차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더 많은 퇴역 군인들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작업장은 퇴역 군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고 사람들은 서로 지지하고 함께 발전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옛 전우가 작업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약간 수줍은 표정으로 제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이크,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나도 한번 와보고 싶었어. 제이크는 곧바로 다가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환영한다, 친구. 여기는 항상 네 자리가 있을 거야. 전우의 방문은 제이크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단순히 낯선 사람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싸웠던 전우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제이크는 마크, 그의 아내, 그리고 딸과 함께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햇살과 맛있는 음식을 즐겼습니다. 어린 소녀는 아장아장 걸으며 맑은 웃음소리를 냈고 제이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손녀가 손을 흔들자 제이크는 웃으며 일어서서 그녀와 함께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완전한 가정을 갖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마크는 한쪽에 앉아 아버지와 딸이 함께 노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봐. 지금의 아버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같아. 석양이 지고 제이크는 목공 작업장 문 앞에 서서 분주히 움직이는 학생들과 나무 향기가 나는 작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에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크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미래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제이크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가 계속 노력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서서 저 멀리 지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